예, 2026년 7월 20일입니다. 아침 10시가 되었는데요. 음력으로는 6월 7일이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환국문명학술은 428번째 AI 기술공화국, 또 다른 말로는 AI 기술 자본주의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AI 기술 가속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그 팔란티어를 창업했던 피터 텔, 그 다음에 알렉스 카퍼. 알렉스 카퍼는 기술공화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요 책인데요. 요 책입니다. 알렉스 카퍼. 그 다음에 벤자민 브레턴, 닉랜더, 이 또 유명한 사람이죠. 영지주의적 칼빈주의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유쿠이, 이 홍콩 출신의 85년생이니까 지금 현재 만 하나 둘 정도의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기성과 우발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기성과 우발성. 자, 그래서 이 재기성과 우발성, 그 다음에 코스모 테크닉스와 노자라는 이런 책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 유쿠이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죠. 유쿠이에 대해서는 예, 요사라 유쿠이, 아이고, 예, 유쿠이, 요 유쿠이.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AI 기술 공화국, AI 기술 가속주의, AI 기술 자본주의를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하면은, 또 환국문명학술론에서는 왜 이것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은, 이제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는 이제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난 자유평등 박애, 또 미국의 1776년 미국 독립선언에서부터 250년이 되죠. 지금 7월 달이니까 까지. 또 우리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지금까지 약 120년 이러한 시간을 거쳐오면서 2025년, 2026년 이 시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그동안의 디지털 혁명의 이제 이 꽃이 만개하고 있는 시기에 이제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초를 닦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주커버그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알렉스 카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슨이라든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러한 실리콘밸리의 이제 기술공화국을 열었던 초기에 우리가 기술자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벤자민 브레턴, 닉랜더, 유쿠이 이런 사람들은 기술 철학자인 것입니다. 철학자 중에서도 기술 철학자인데 이 벤자민 브레턴의 사유는 보면 새로운 탈영토화가 이제 시작된다 이거. 새로운 탈영토화 시작되고, 새로운 탈영토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국경이 무너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경이 무너지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자본주의 이런 개념이 이제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에 슈퍼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닉랜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영지주의적 켈빈주의, 소위 말하는 지금 이제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그 마가 세력들, 소위 말하는 기독교 원리주의들, 기독교 복음주의자들, 기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닉랜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도 이 기독교 복음주의, 소위 말하는 이 마가 세력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동양인 중에서는 홍콩 출신의 유쿠이라는 이 젊은 철학자가 코스모 테크닉스와 예술, 코스모 테크닉스와 노자라는 이런 책들이 이제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AI 기술 공화국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인 샤먼의 제국 문화 문명 사상 제도 철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철학자, 교수, 박사, 기타 지식인들, 뭐 유시민이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조금 책 좀 읽고 현자인 척 했던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학습이 일방적으로 대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방식으로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사유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철학적으로 이것을 입혀갈 수 있는 자율적 범용 인공지능적 철학을 가진 사람들만이 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이 샤먼 제국 문화 문명 사상 제도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사막의 철학자 여도 선생, 박충인 선생님 정도가 지금 현재 그렇고, 그 다음에 미래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병한 선생이 지금 현재 이러한 기술공화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지금 현재 AI 기술공화국, AI 기술 자본주의, AI 기술 공화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철학과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
추나초도 문명을 열었던 샤먼의 제국 문화 문명 사상 제도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지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대덕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북한의 김책공업대라든지 이런 데를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샤먼의 제국 문화 문명 사상 제도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샤먼의 기술 집단이 흑요석 혁명을 통해서 흑요석을 장착해서 북방에서 온누리에 퍼져나갔던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바로 우리가 샤먼의 제국 문화문명 사상 제도 철학을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술 집단을 우리가 샤먼 기술 집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용궁전이라고 하면은 바다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용궁전에 가서 뭐냐면은 그 심장을 가져오는 이야기인가? 하여튼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용궁전을 알고 있는데, 용궁전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샤먼 제국 문화 문명 사상 제도 철학에 보면은 이 용궁전은 샤먼 제국의 기술 집단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말하면 실리콘밸리 사회과학원과 같은 대덕단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샤먼 사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늘날에 지금 현재 2026년, 2025년 지난 10년 동안에 중국이 이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이하고 윤석열이가 권력을 잡았던 이 시기인데요. 문재인이와 윤석열이 같은 이런 바보 멍청이가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기타 등등 한국의 그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가 이 한국의 촛불 정신을 배신해서 이들이 뭐냐면 부동산 실패라든지 기타 소위 말해 이들이 민주당이라 그러는데 이 개새끼들이 뭐냐면은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의 우리가 문재인, 이낙연이 조국, 임종석이, 그 다음에 노영민이, 박병석이, 그 다음에 김진표, 심상정이, 기타 이런 연놈들이 뭐냐면은 나라를 망하게 뻔했고, 그 이후에 윤석열이, 그 다음에 조국, 그 다음에 김어준이, 그 다음에 최욱이, 정청래, 그 다음에 유시민이 이런 개쓰레기 같은 자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의 민주 진보 진영의 하나의 얼굴마담을 노릇하면서 우리 깨있는 시민들,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앵벌이 시켰던 이런 아주 비겁한 놈들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요. 자, 그래서 이들이 그동안에 이야기하고 설명했던 내용들은 하나도 주워 담을 내용이 없습니다. 김어준이, 유시민이 뭐 기타 이런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그들 책 팔아먹기 위해서, 또 김어준이 뭐냐면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짓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에 힘을 펼쳐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낸 검찰, 윤석열이가 저쪽 땅으로 넘어가면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권력을 쥐고, 그 속에서 뭐냐면은 서로가 거대한 악의 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 문조틀레오, 소위 말해 민주당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전술적으로 우리가 같이 했지만, 이재명이가 권력을 잡고 지금 현재 국민주권주의 시대에는 과거에 그들이 저질렀던 죄,
그들이 그동안 했던 잘못, 그들이 했던 나라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에 대해서 전혀 비판이나 반성을 하지 않는 이 유시민이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지락펴락하고 현자인 척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이 더러운 시기라는 것을 이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자, 다시 이 샤먼 제국의 삼지 제도를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샤먼 제도의 제도가 삼지 제도인데, 이 삼지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입법, 사법, 행정과 똑같은 것인데요. 첫째는 제사장 신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사 신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 신분, 생산자 신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화국에 소위 말하는 율법 제사장 그룹이 있고요. 기술 집단이죠. 그 다음에 이 국군 혁명수비대, 소위 말하는 혁명수비대가 있죠. 이 혁명수비대가 군사 신분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신분으로서 이제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경찰도 있고 정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혁명수비대는 이 기술 집단인 율법 제사장 집단을 결사옹호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가 그런 제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공도 뭐냐면은 공산당이 뭐냐면은 그 기술 집단 제사장 신분이고, 이 당을 뜻받치고 있는 것이 북한 인민군이고, 그 다음에 이 공안이 있는 것입니다. 생산자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가 민주주의, 공산주의, 대통령제 이런 식으로 이해해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기 어렵다, 미래를 바라보기 어렵다. 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지금 현재 전 세계는 AI 기술 가속주의 시대, 공화국 시대, 기술 공화국 시대 때는 세계를 지금 현재 누가 지락펴락하게 될 것인가?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이 앞으로 세계의 삼지 제도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삼지 제도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시대를 우리가 뭐냐면 자연주의 철학, 자연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주의 시대. 자,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 사상, 이거를 우리가 자연주의 사만 철학이라, 신화 철학이라고도 하죠. 자, 그 이후에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했던 차축의 시대, 축의 시대, BC 6, 7세기니까 지금부터 약 2700년, 600년 이 불교 석가모니 이런 분들이 이제 탄생할 이런 시점인데요. 이때부터 지금까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20세기까지가 인간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영혼이 무엇이고, 인간이 영성이 무엇이며, 하느님이 무엇이고, 신은 무엇이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호모 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형이상학적 이런 부분에 모든 철학과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철학이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에서부터 출발해서 해겔의 관념론으로 정반합의 원리까지 도달했고, 그 정반합의 관념론 철학이 마르크스 해가지고 물질로 옮겨오면서 물질 철학이 되었는데, 이 물질 철학이 다시 우리가 시몽동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들레즈라든지 기타 이런 하이데거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냐면 유물론으로 지금 현재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문철학자로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우리가 칸트, 그 다음에 우리가 헤겔, 니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문철학에 관련되어 있는 철학을 배웠고, 앞으로는
기술공화국, 기술자본주의, 기술 가속주의에 힘입어서 닉랜더, 유쿠이, 그 다음에 한국에는 사막의 철학자,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이거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주의 철학을 대변했던 철학자들, 삼원 철학자들을 우리가 이걸 신화의 시대라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철학, 인간 휴머니즘, 문학, 철학, 기타, 이것이 그동안 지난 2006, 700년 동안에 이끌어왔던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 부처,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바울, 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종교를 만들고 했던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 인간 이성 중심, 인간의 이상주의, 인간의 형이상학, 영원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이고, 자, 앞으로 21세기는 2000년도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슨, 주커버거, 그 다음에 아까 피터 틸, 알렉스 카퍼, 그 다음에 닉랜더, 유쿠이로 이어지는 이러한 기술 집단, 기술 철학, 기술 공화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요 지금 이제 앞에 빨간 동글방이로 쳐가지고 지금 이제 요거 이제 그 내용들인데요. 자, 요 내용을 제가 요 적은 것이 뭐냐면은 오늘 그 2페이지에서 약 2페이지를 거쳐서 제가 적은 것인데 한번 쭉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환국미 학술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적고 있는가를 한번 적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술공화국, 기술자본주의, 기술가속주의는 네오샤먼주의, 소위 말하는 신샤먼주의를 말을 합니다. 네오샤먼주의 에서는 유계를 우리가 이제 배운다고 했죠. 천문학이라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예술, 그 다음에 군사학을 배웠는데 이 군사학이 바로 기술학입니다. 기술학.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사학을 이번에 이 기술학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계를 공부하고 있고요. 자, 지난 3000년 동안 이제 넓게 잡으면 3000년이고 적게 잡으면은 2500년 정도 되는데요.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하는 아까 차촉 시대를 말합니다. 2006, 700년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였던 시기였다. 자, 그래서 윤리, 도덕, 종교를 거쳐서 기술공화국의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자, 그래서 지난 3000년 동안은 인간의 소수의 폭력자를 억압하고 제어하는 과정이었다 이거죠. 윤리 도덕, 그 다음에 뭐냐면 말로 싸우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종교를 만들었던 것은 소수의 폭력자를 제어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황제시대에서 제후국이 분리 독립하면서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언하고 발동함으로써 지금 이제 우리가 주원장이라든지 이승계라든지 다 이거 군사계급들이죠. 군사계급, 군사신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발언해서 다 나라를 세운 것이지 뭐 이 학자가 세운 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제후국, 이걸 전제 왕권 국가라고 하는데 고려를 비롯해서 원나라 뭐 다 이 부족들이 다 연명체가 다 이 군사계급인 것이죠. 징기즈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소수의 폭력자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윤리, 도덕, 종교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문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문과학, 인문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디지털 혁명, 3D라고 그러죠. 디지털 DNA, 디브니티, 영성, 이게 21세기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데 이 3D를 중심으로 해서 이 디지털 혁명이 꽃피우면서 AI 기술 공화국 가속주의 자본주의로 이제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입했던 이 시기
데가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공의 사회과학원, 우리가 대득단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중국, 한국이 앞으로 네오샤먼 기술공화국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이를 우리는 AI 기술 자본주의, AI 기술 공화국 시대에 들어온 것이다. 지난 10년 문재인, 윤석열 3년을 포함해 가지고 문재인 5년, 윤석열 3년, 그 다음에 뭐 계엄하고 개지를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에 이들이 나라를 거들나게 할 뻔했다 이거죠. 거들나게 할 뻔한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나라를 망하게 한 것에 저항해서 제가 뒷덜미가 좀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유도 그때 뭐냐면은 일어난 대사건입니다. 자, 나라가 망할 뻔했다 이거죠. 여기에 일조한 세력이 바로 이 민주당이다 이죠. 문재인 민주당이다 이죠. 자, 문파 세력인데 이 문재인, 윤석열, 조국, 이낙연이, 임종석이, 노영민이, 박병석이, 김진표, 심상정, 김어준이, 최욱, 유시민, 정청래, 이런 개새끼들입니다. 이들이 지난 20년 동안 검찰 개혁을 내세워서 나라를 말아먹은 년놈들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바로 그들이 김어준이는 돈을 벌고요, 유시민이는 현자 노릇을 하면서 국민을 속였던 것입니다. 자, 이 기간에 중국은 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중국기술공화국의 위치가 미국의 턱밑까지 따라잡았다. 다행히 2025년 6월 3일 날에 이재명 정부가 친위 쿠데타 세력인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디지털 혁명, 메가 프로젝트, 삼성, 그 다음에 태원의 SK, 한화, 기타 이런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호남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물 부족, 전기가 확충돼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를 능히 해낼 저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민주당은 문조 특례율을 몰아내고 새롭게 우리 정치를 디자인해야 한다. 이들 집단의 가장 큰 특징이 실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김어준이라든지 최욱이라든지, 김무준이는 장사꾼이고요. 그 다음에 유시민은 의용 지식인이고요. 그 다음에 최욱이는 광대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민주 진보 진영에 현자 노릇을 했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들은 무능력하고 실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학생운동권적 사고 때문인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모르고 자본주의에 이미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영역은 국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 정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김어준이가 정치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자입니까? 유시민이가 국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자입니까? 그 다음에 최욱이가 국민에 대한 애틋한 정이 있는 자입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말고는 그런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학생운동권들이 국민에 대한 애틋한 정이 있는 자들입니까? 젊은 나이에 뭐냐면 학생운동권을 하면서 건물이 들어가지고 어깨에 뽕이 맞아갖고 지금까지 뭐냐면 20년 30년 오면서 호호식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민주당의 이 뿌리를 보면 김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 토 세력들,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으로 하는 영남 신패권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김영삼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패권주의자들이죠. 이들이 그동안에 말아먹었다 이거죠. 이들이 20년 30년대 한국 사회를 기득권을 유해해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제 그 호남의 이 김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토 세력들, 그 다음에 이 영남의 노무현 문재인의 이 영남 패권주의자들, PK죠, PK 그 패권주의자들, 이 둘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문재인을 양산 평산만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시민은 뭐냐면은 의용지식인으로서 뭐냐면 사악한 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유시민은 제가 한때 시민광장을 따라가서 책도 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피정도 가고 막 그랬는데요. 오늘날의 이 유시민은 바로 사악한 책을 이용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마도 그 위는 학생운동권적 사고 때문인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이 학생운동권적 사고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이들이 노무현 때 열린우리당을 만들고 김대중이 호남 토세들과 권력을 나눠 먹으면서 시대성, 민중성, 역사성을 저버린 무능력한 세력들이다. 그럼 이재명 정부는 AI기술공화국, AI기술 자본주의, AI기술 가속주의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인재가 정치의 세력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의 최동석 박사님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김용범 뭐 이런 분이죠. 자, 그 중심에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계시고, 나는 이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의 340개 정도 되는 동영상을 다 보았다 이거죠. 다 공부하였다 이거죠. 나만큼 이 분야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없다. 자, 감히 말하건대 이 최동석 박사님이 이 충실한 제자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가 스승이 한 몇 명 있죠. 공국 강수환 박사님, 유곤 이준재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가 대구 박민호 선생님, 그 다음에 자연과학 세상의 박문호 선생님, 그 다음에 문성석 선생님,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스승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제 근자에는 사막의 철학자 여도 선생님, 함동균 선생 같은 분들이 저희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예도 선생님, 함동균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샤먼 기술공화국 이를 반난 신샤먼주의, 네오샤먼주의 기술공화국이라고 말한다. 온누리에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샤먼의 제국을 유지하였지만은 그리스, 히랍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본주의 제후국의 역사에 무기력하게 놓여서 약 3000년 동안의 탄압 속에 무당이라는 지위에까지 내몰리게 된 것이다. 자, 전제 왕권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았고, 이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이 100년을 거치면서 AI 기술 공화국의 시대를 맞으면서 샤먼 제국의 부활하게 되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샤먼 기술 집단이 무속과 무당인이죠. 무속과 무당인들이 가장 천대받는 시기에까지 내몰렸다가 이제 다시 AI 기술 공화국 시대 때 다시 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AI 기술 자본주의란 샤먼 제국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이를 난 뉴 샤먼 제국, 네오 샤먼 제국, 신 샤먼 제국이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미국, 중국, 한국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뉴 샤먼 기술 공화국 시대의 3지 제도이기 때문에 3지 제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지 제도는 샤먼 제국의 사상, 문화, 제도, 철학을 함축하는 말인데 제사장 신분과 군사 신분과 생산자 신분의 지금의 상권 분립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제도가 샤먼 시대 때 있었던 3지 제도입니다. 때문이다. 이미 AI 기술 가속주의는 멈출 수 없게 되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입하면서 미국이 이란을 침입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지금 현재 무력으로 지금 현재 시위하면서 그 경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한국도 여기에 발맞춰서 북한과 손잡아야 한다.
한국은 빨리 지금 이제 북한과 손잡아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과 북한이 손잡지 않고서는 이 미국과 중국의 이 샤먼 저국에 이 삼지 저도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통일해야 한다. 이젠 이념의 시대가 아니다.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끝났으며 팔렌티아가 말하는 신샤먼 피터 틸 알렉스 카프라 그랬죠. 이 군사학 데이터를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드론 전쟁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는 온누리에 새롭게 재편되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예도 선생님이 계시고 대한민국의 철학과 과학과 교수는 한마디로 실력이 미달이다 이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철학과 교수라든지 뭐 이 소위 말하는 이 학교에 있는 이 새끼들은 뭐냐면은 이거 아무 실력이 없는 이거 교수 박사 이거 아무 쓰잘데없는 애들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관료 집단이 가장 먼저 삼전 닉스와 손잡고 샤먼 기술 집단을 대신하고 있고 대한민국 철학자들은 이 개새끼들이다 이거죠. 개새끼들이다. 자, 그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던 이 문재인과 윤석열에 대해서 좀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이 나라를 망할 뻔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미국의 안보 라인, 일본의 극우 집단, 한국의 친일 매국노 그룹이 한패가 되어서 저지른 대역죄인들이다. 이거 대역죄인들, 이 개새끼들이죠. 진짜로 미국이 그 윤석열이가 친위 쿠데타 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고 일본의 극우 집단, 한국의 친일 매국노들이 이 김태호 같은 놈들이죠. 윤석열이 이런 애들이 나를 망할 뻔했다. 나는 여기에 투쟁하였고 온 힘을 다해서 민주당을 몰아내는데 힘을 다하였다. 이들 세력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보존되었고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가 2026년 25년 6월 3일에 탄생하였다.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의 뿌리인 이 문조 특례를 제거하고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하며 AI 기술 공화국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미 이들은 고쳐쓰기 어려운 세력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거죠. 자, 유시민이 뭐라 했는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 한패입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민주당 그룹에서 배출한 이 윤석열이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다 이거죠. 자, 이재명, 김민석, 송영길 이런 분들이 나라를 건진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김민석이라든지 송영길 같은 사람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출발했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혁명을 거쳐서 비서혁명, 희세서혁명 세력이 이 나라를 구한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들 민주당에 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유튜브 군중정치에 이 좀비처럼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이 문조 텔레오 이들을 이번에 2020년 8월 17일 날 당대표 선거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이들 민주당이 앵벌이 하고 아직도 앵벌이 시키고 있죠. 제가 이 앵벌이로는 제가 만들어냈는데요. 자, 이들을 이용하는 교활한 이 자들이 이 영남패권주의, 그 다음에 민주당, 학생운동권, 그 다음에 영남패권, 그 다음에 이 호남토색 들이라 이거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데죠. 평생 화호식 했지 않습니까? 영합하여 권력을 20년 30년 지면서 이 민주당의 이 고성국 전환길 정광훈이 같은 놈이 되었다 이거죠. 이들이. 그래서 민주당의 3대 이 개새끼 집단이 이 틀보 김어준이하고
그 다음에 매불소의 광대 채우기하고 시민 노무현 재단을 팔아서 알릴로를 만들어서 사기 친 것처럼 책을 팔아먹고 했던 이 알릴로의 유시민이, 이런 자들이 뭐냐면은 이 거구 집단의 고성국이 전환길 정광훈이와 같은 놈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김어준이, 최욱, 유시민이 이런 자들이다 이거죠. 자, 이 시대를 끝내야 한다. 2026년 8월 17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이들의 잔존 세력들을 끝장내야 한다. 윤건영, 이광재 이들이죠. 윤건영, 이광재 이런 이 기회주자들, 이 애들은, 조국 이런 애들은 뭐냐면은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조국. 예, 정말로 조국, 윤건영이 이광재 이들인데, 김경수, 여기 김경수. 참, 아이고, 아직도 이 새끼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다는 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김민석, 송영길, 강훈식, 김용범, 여기서 계속하여 이 민주당이 집권해 가야 된다 이거죠. 자, AI, 기술공화국의 시대를 준비하고 이어갈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이들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자, 그리고 통일연방공화국으로서 북한과 통일을 꿈꾸면서 학문을 하고 있는 이 황국매 학술원의 골장 김태수가 오늘 2026년 7월 20일 날 이 강의를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